제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설명회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양치질을 못하면 이제 입냄새가 마스크에 갇혀서 힘들어요. 그래서 급할 때 테라브레스를 사용하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향도 많이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바쁜 당신에게 테라브레스를 추천드립니다. 입시왕 고입 특집 1탄 전사고 특집 편 두 번째 시간 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고입 전문가들 두 분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이 되겠고요. 예, 펜타킬 선생님과 홍프로 선생님께서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어디 갔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고입, 오직 고입에 집중하는 그런 방송이다가 보니까 이제 고입 쪽에서 오랫동안 날고 계신 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각자 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입시왕 주니어로 인사드리고 있는 손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세훈입니다. 예, 분당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특목고 입시를 총괄 책임하시던 그런 분이시고 저희가 집에 놀고 있는 걸 갑자기 놀고 있는 걸 낼름. 사실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꼬시고 싶어갖고 이렇게 제안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놀고 있길래 제가 얼른 훔쳐왔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능력자시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알고 있더라고. 특목고나 이런 거를. 그러게요. 대입 예. 들어가면 또 놀라실 건데. 그래서 뭐 워낙 오랫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상담하고 하시다가 보니까 특히 이제 고입을 준비한 수많은 중학생들을 다루시다가 보니까 내공이 역시 장난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이제 전사고를 다 끝냈어야 되는데 나 다 못 끝냈어요. 전사고가 하나하나 얘기할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용인외대부부터 뭐 여러 가지 학교들 총 10개의 학교들을 그냥 한번 쭉 훑어보자 했더니 거의 2시간 지나가는 바람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짜로 이 전사고 입시 시즌이 이제 돌아왔죠. 이제 정확한 원서 접수가 12월 며칠이에요 여기? 12월 초부터 초라고 대충 알고 계시면 되죠. 초에서 10일 전 이 정도로 좀 되어 있습니다. 12월 초니까 이제 딱 한 달도 안 남은 한 그런 달 남았어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이미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했겠죠 그동안. 아니면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이런 전사고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시왕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또 아주 자동차 대학교 자동차 한 길만 파는 국내 유일의 대학이고요. 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소문이 파탄한 대학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 하나만큼으로 세상을 승부보고 싶다 이런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여기 꼭 한번 알아보시고 홈페이지도 찾아가 보시고 입시왕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대학이고요. 그 우송대학교 이제 곧 정시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송대학교는 정시 펑크 이런 거 걱정 안 납니다. 모든 지금 대학들이 지금 덜덜 떨고 있지만 우송대학교만큼은 워낙 특성화가 잘 돼 있고 취직 하나에서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대학이다가 보니까 우송대학교의 수많은 인기 전공들 한번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한번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의 지금 18 어른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손자영 학생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이 뭐냐면 요즘 이제 뭐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뭐 이제 이런 보육원 출신 뭐 예전에 이제 고아라고 했잖아요. 이제 보육원 출신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과 편견의 그 시선을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부모님이 없으니까 뭐 전문양이지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좀 폭력적이고 이 아이들이 직접 듣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너무 가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캠페인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되게 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관심입니다만 우리 18살에 독립을 해야 되는 이 보육원 출신 아이들의 어떤 건강한 자립과 독립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서 또 저희 자세한 내용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외가 생각날 때 그냥 부담 없이 라파에디오 전화 때려서
입시왕에서 추천해줬다. 최고의 선생님을 내놔라. 이렇게 겁박을 하시면 열심히 찾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파에듀 화상과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요. 가격도 저렴한 그런 라파에듀가 되겠습니다. 과외하면 라파에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빨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 방송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고편 특집 방송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한 10개 정도 고등학교를 쭉 한번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사석에서는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공식적인 방송이다가 보니까 이제 좀 드라이하게 객관적인 팩트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과학고나 영재고 정도를 제외하면 입시 실적이 어쨌든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전사고가? 예. 뭐 심지어는 더 좋은 데도 있죠. 전체 학생 수를 보면은 외대부 맞습니다. 같은 경우 서울대 기준으로는 거의 꽤 긴 기간 동안 부동의 원탑을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고 영재고를 제외하면 그리고 거기 갈 수 있는 애들은 좀 제한돼 있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좀 영재성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또 일찍 준비해야죠. 네, 저희가 또 과학고 영재고 특집은 조만간 아마 겨울 방학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과학고 영재고는 입시가 끝났어요. 끝나고 더 이상 뭐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겨울에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방송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과학고 영재고는 좀 제한된 풀이고 거기는 약간 이제 넘사벽의 느낌이 살짝 있다면, 전사고는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조금 내가 우리 애가 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날 닮았어. 날 닮은 것 같고 수학도 선생님이 잘한다 그러고 영어님이 프리토킹 수준으로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전사고 정도는 누구나 다 이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사고 입시가 지금 이제 막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고2은 그건 뭘로 뽑냐, 사람을. 뭐 수능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생부가 성적이 딱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등급도 없고 다 A, B, C밖에 없고 다 A다 뭐 이렇기도 하고 하는데, 이 전사고 입시가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한마디로 이게 정의가 가능할까요? 그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이죠. 전사고 입시에서는 그냥 면접. 예, 사실 다른 것들도 뭐 이렇게 많이 볼 만한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네네네. 근데 아마 이렇게 생활기록부에서 살펴보시다 보면 이래서 면접이구나 싶으실 거예요. 생활기록부 자체가 중학교에서 볼 수 있는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막 다양하지가 않고, 또 네. 대인만큼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다 막 열심히 뭔가를 해주시고 이러지도 않기 때문에 네. 사실 학교 측에서도 그걸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요. 이걸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면접에서 갈라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빨이 최고입니까, 그럼? 엄마 피셜 말빨 최고인 건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는 못하죠. 엄마만 죽죠. 말빨이 죽이는데 엄마만 죽어. 말빨이 아니고 면접에 대한 대응 능력, 전사고 입시에서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학생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학생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학생부는 사실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학교를 다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네. 일반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적은 안 중요해요? 전사고에서? 성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적은 이제 전사고의 네. 입시 시스템을 보면 1차에서 일단 성적으로 거르고 그다음에 네. 2차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때 외에는 사실상 성적이 드러날 일도 없고, 그다음에 뭐 거기 앉아 있는 면접관들한테 성적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성적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A만 맞으면 된다. A만 맞으면 된다. 예. 일단 학생부는 뭐 원점수 이런 것도 보진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입은 막 이렇게 원점수도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표준 편차도 본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A만 다 찍혀 있으면 성취도에 예. 그러면 뭐 딱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전사고 입시에서는 그 성취도만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주로 이제 국영수, 사과주 대부분 하고 이제 물론 은미체까지 보는 학교가 뭐 몇 개 있기는 있어요. 네. 그냥 우리가 좀 잘 눈여겨 봐야 될 게 이 학교들의 경쟁률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외대부고나 네. 인천 하늘고
그다음에 그 하나고의 여학생 정도를 제외하면은 네. 경쟁률을 봤을 때는 대부분 선발 인원 북일고만 1.5배로 정의를 해놨고요. 나머지 네. 학교들은 대부분 2배수 이내 또는 2배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뭐 1.5다, 뭐 1.7대 1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면접까지는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은 B가 있어도 예, 충분히 트라이는 할 만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하게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이제 학생부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1단계에서 걸러지니까 네. 1단계에서 걸러지는데 일단 뭐 원점수 있단 거는 필요 없다. 네. 필요 없고 일단 A를 싹 찍어야 된다. 뭐 전 과목이. 뭐 그게 목표이죠. 예, 예, 목표죠. 그게 목표예요. 예, 그렇게 공부는 해야 됩니다. 일단은 A가 다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인기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주로 고등학교들, 이제 수도권. 예, 수도권에 예, 있거나 수도권, 뭐 유명한 고등학교들, 네. 뭐 용인외대부거나 뭐 이런 데는 경쟁률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A가 아닌 아이들은 자동으로 탈락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올 A가 아니면 그러면 외대부거나 이런 데 못 가는 거예요? 아마 외대부고, 인천 하늘고, 그다음에 하나고 남학생 정도 네. 예, 올해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A가 아닌 아이들이 못 가는 학교들이 있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B가 몇 개 있어도 일부 고등학교는 1단계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는 좀 경쟁률이 높기는 한데 그 지우개 찬스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하나를 성취도를 상향하는 찬스가 있어요. 상향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과학이 B다. 네. 그러면은 하나 상향 찬스가 있습니다. 그럼 A로 찬스를 어떻게 A로 써요? 쳐줄게 이런. A를 쳐줄게 이렇게 되는 그럼 거죠. 뭐 찬스 버튼이 있습니까? 아, 버튼 크게 딱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이거 A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B가 있어도 그럼 B가 있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더 많긴 하네요. 숫자로 보면 실제로 많습니다. 경쟁률 대비하면은 다 B다. 다 B면은 이게 다 B고 네. 우리 학교는 내신 따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다 삐어도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학교들은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1차의 점수가 네. 2차로 합산되기 때문에 다 삐면 거기서 감점이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전사고 가려면 무조건 다 그냥 올 A에 막 거의 막 평균 점수도 막 97, 98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렇게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래도. 예, 뭐 1차 통과까지는 1차 통과까지는 네. 그럼 1단계 통과까지는 일단 아주 인기 있는 최고의 이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이 학교들은 이제 거의 올해이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B가 있어도 들어가는데 다만 그게 이제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런 네.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선발 규모 대비. 선발 규모 대비 경쟁률이 조금 떨어진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1단계 뭐 보통 몇 배수 뽑나요? 북일만 1.5배수고요. 네. 나머지 있는 대부분 그 2배수 이내 또는 2배수 내외 또는 2배수 찍혀 있기도 하고요. 네. 민사고는 아예 그냥 정원을 박았어요. 300명 이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정원의 2배수 정도로 평균적으로 선발을 하는데 지금 전사고 중에 일부는 2대1 근처인 학교가 많군요. 네, 2대1이 안 되는 학교도 2대1이 안 되는 많습니다. 학교도 좀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진짜 지원하면 1단계까지는 네. 무리 없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자체는 그냥 A만 박혀 있으면 1단계를 넘어가는 수준인 거고 기록도 저도 중학교 학생부 많이 봤지만 뭐 일단 볼 게 없더라고요. 네. 뭐 기록 딱히 써진 것도 없고 어떤 학교들은 아예 공란으로 이렇게 많아요. 그런 학교들 꽤 있어요. 그런 학교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뭐 볼 게 없는데 그럼 이제 면접으로 뽑는다는 게 면접을 그럼 어떻게 봅니까? 얘네들 면접은 뭐 문제를 면접 풉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 방송에도 세훈 쌤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여기는 좀 학교별 그 면접의 내용이 너무 편차가 좀 심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교과형 면접, 그다음에 서류형 면접, 네. 그리고 또 공통 제시문이 있는 면접. 네. 뭐 크게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과형 면접 가장 유명한 학교들은 민족사관 고등학교, 민족사관학교가 교과형 면접이다. 그리고 상상고, 상상고도 그리고 현대청운고. 현대청운고.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훈 쌤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과형이라고 했으니까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하고 또 근데 이제 서류형은 뭐 서류형 대부분이에요. 뭐예요? 대부분. 서류형 주로 이제 외대부고 이런 자소서 기반의 네.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형. 네. 그거 공통 질문형은 어디예요, 그러면? 공통 질문형의 경우에는 상상고도 사실 공통 질문형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교과와 공통 질문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북일고는 사실상 공통 질문처럼 보이는 질문들을 하기는 해요. 네. 뭐 이게 완전히 공통 질문이다 이러긴 조금 어려운데, 네. 약간 상황 면접 같은 질문 그런 네. 걸 주기도 하고. 뭐 선배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쵸, 뭐 그런 거 이제. 음. 죄송합니다. 장난, 지난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천고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제시문이 주어지는. 여기 제시문이 들어갑니까? 예. 그럼 제시문 나오는 게 김천고밖에 없어요? 거의? 김천고 그리고 상상고, 상상고도 좀 음. 있고. 하늘고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제시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학교들이 이거 공개를 하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니요, 제 기출 문제를 공개하진 않습니다. 공개를 안 해요. 예. 지금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맞아요. 어둠 속에서 특수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수한 경로를 봤죠. 뭐 그냥 사교육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지원 시켜놓고 이제 복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기출 복원을 해서 그거 갖고 이제 일종의 족보처럼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공개도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뭘 물어보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유튜브에 좀 많이 공개하시는 분들 계시긴 합니다. 유튜브 좀 찾아보면 있습니까? 찾아보면 열심히 찾아보시면은 올해 거, 작년 거 뭐 등등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들이 이제 뭐 사실 뭐 교육청 눈치를 잘 안 봐도 되지 않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런가 교육청 눈치를 많이 보죠. 면접장에 교육청 관계자가 들어오니까. 그 정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입시 정보나 이런 게 이제 대학처럼 음. 공개는 잘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하고 네. 막 이렇게 뭐 요즘이야 지금 뭐 대입 정보 어디 가라고 국가에서 이런 그렇죠. 사이트도 만들어서 대입 정보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입은 그게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면접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안 주어지다가 보니까 오늘 이제 그거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총정리를 해볼 거고 일단 이제 희귀한 것부터 좀 해볼까요? 좀 많이 없는 제시문 혹은 이제 공통 질문이 있는 면접들. 아까 뭐 상상고가 일부 있다 그랬고 김천고랑 하나고도 일부 나온다. 이게 구술 시험 같은 거 보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예. 그 논술 문제나 뭐 이런 게 그냥 하나 구술 주고. 문제, 구술 면접이죠. 보통 뭐 수학 문제를 주는 겁니까? 뭐 과학을 줍니까? 이거 아니요, 뭡니까? 그런 거를 보통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시문들을 보통은 줘요. 글을 주는구나. 글을 줘요. 예.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네 생각엔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글은 보통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글들이 주어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해석해봐라. 요걸로 이제 문제가 보통은 주어지는 편이에요. 제시문의 경우에는. 이거 약간 문과의 인문계 논술 예, 지문 맞아요.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랑 되게 비슷해요. 말빨 영향이 있겠는데 이거는. 말빨의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빨의 영향보다 제시문 분석의 과정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면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시문 분석의 과정. 예. 뭐 혹시 기억나는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상상고의 독서 인성 면접 같은 경우가 네네네. 무슨 공자였나? 네네. 공자님의 어떤 공자에서 나온 구절이나 구절 하나를 이렇게 주고 갖다 그 놓고 구절 가지고서 현대사회에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맞아요. 있다라고 예. 해서 그걸 이 현대사회 사건을 요 관점으로 분석해봐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온 기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론적 베이스가 될 만한 텍스트가 짤막하게 주어지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적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개념이나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첫 번째 그렇죠. 그거랑 이제 현대 사회의 사례나 이런 걸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매칭을 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그렇죠. 아이가 답을 만들면 교수님이 아니지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먹잇감을 찾고 있다가 이제 물어 뜯으면서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반박을 시도하거나 아니 고등학교 그런 거 아니야?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제시문 면접에서는 반박을 시도하고 이런 선생님들은 잘 없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추가 질문은 그렇죠. 계속 추가 들어가겠죠. 질문을 할 수 있고. 요거는 그러면은 말빨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말빨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이라고 해서 뭐 그러면 잘 못하냐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느냐 요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 텍스트를
접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서 이제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그런 면접이 되는데 다행히 이걸 다 보지 않는다. 그렇죠. 다행히 이걸 다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김천고가 대표적으로 이걸 보고 있고 이제 상산고가 일부 섞여 있고 하나고도 좀 섞여 있고 이런 하늘고. 죄송합니다. 하늘고 인천 하늘고가 섞여 있다고 제가 계속 잘못 얘기했네요. 인천 하늘고를 하늘고에 이제 재시문 면접이 조금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싫으면 여기를 안 쓰면 되니까. 예. 뭐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부담을 가지고 뭐 여기를 안 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딱 봐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문제가 공자님, 그러니까 공자님 문제가 말씀은 우리 어른들도 다 이해 못하고 사회가 개판 아니니까. 어른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 이해하거든요. 어른만 이해 못하고. 응? 그래서, 우리가 때를 묻어서 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 재시문이 막 그렇게 어려운 지시문이 나오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읽으면 대체로 다 해석은 가능해요. 중학생이 그래도 예. 이제 접근 가능한 예. 수준이군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거기에 아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시문 면접까지는 그렇게 거급 자체가 막 겁먹을 정도는 아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약간 생소한데 뭐 교과형 면접이라고 했어요. 면접 중에 이제 교과형이 있다. 교과형 이게 뭡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뭐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면접 전형인데, 네. 그러니까 교과 지식을 물어보는 이제 교과 지식이라는 게 뭐 국어, 영어, 수학, 그렇죠. 과학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사고가 이제 대표적인 학교인데 교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지원하는 면접 자체가 국어, 뭐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 아니면 사회, 뭐 이쪽에 이제 철학, 뭐 네. 과학에서 뭐 과학도 분야가 나눠져 있거든요. 철학도 있어요? 네, 네, 철학도 있어요. 무슨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그렇죠. 그다음에 뭐 때려쳐야 돼. 이거. 학교에 관련된 행복한 학교 생활 뭐 이런 식의 면접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교과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로 치면 국어 제시문 하나를 주고, 네. 그러니까 문학 제시문을 하나 주고, 네가 배웠던 문학적 지식을 갖고 이걸 해석해봐라. 이 시를 네가 직접 해석해봐라. 그쵸, 네. 뭐 김춘수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니. 외웁니까? 그건 딱 갖다 놓고 네가 한번 이 시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예, 그렇죠. 수학도 뭐 그러면 문제를 주죠. 줄 수도 있는 예, 거네. 문제를 주고 그걸 풀어보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좀 이렇게 되게 뭐 고등학교 선행이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거의 그 심화하고 세미경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고는. 예. 그러니까 민사고는? 고등학교 예. 선행이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풀 수 있어요. 잘하면.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풀 수 있어요. 심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 문제야.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근데- 붙여주셔야죠. 근데 잘 풀지를 못한다. 그래서 쌤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민사고 면접은 이런 교과 지식에 대한 것, 그다음에 깊이에 대한 거를 계속 캐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준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친구이거나 아니면은 긴 시간 동안 잘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적분 이런 거를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미적분. 풀려면? 미적분은 이제 그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서 네. 낼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그 영재고도 그 수상하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네. 수상하만 중학교 과정하고 겹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뱅뱅 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네. 중학교 과정에서 심화형 또는 경시형 이런 그러니까 것까지는 준비해야 된다. 중학교 교과서만 성실히 공부해도 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인터뷰할 때는 그 정도 적당한 풀수 대답 없는 것은 같습니다. 아니나 네. 어쨌든 뭐 요즘 뭐 선행은 많이 하니까 선행 많이 해놓으면 뭐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럼요. 네. 도움은 되고 어쨌든 상당히 어렵고 고난도의 좀 심한 문제들이 민사고의 같은 경우는 나온다. 과학 뭐 이런 것도 네, 과학도 이제 그 택일이에요. 택일. 뭘 택합니까? 물화생지 중에 네네네. 택일해서 이제 그 내용 이제 그 방에 가는 거죠. 그 방에 이렇게 예, 방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계신 교과 곳에. 방에 들어가는 그럼 가서. 그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철학방에 들어가는 큰일 나는 거죠. 네. 철학방에 들어가서 아니 뭐 운명의 갈림길 아닙니까? 물리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물화생지 중에 나는 화학을 골랐는데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 생명으로 가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 선택을 다 해놔서 뭐 하나를 이제 골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물리를 선택해서 물리를 풀거나
예, 뭐 예, 화학을 거기에, 선택해서 화학을 풀거나 예, 좀 이렇게 여기- 되고 맞습니다. 심지어 뭐 철학은 진짜 뭘 물어보나? 철학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철학을 선택한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것도 선택이긴 해. 네, 선택이에요. 철학을 선택한 애들을 본 적이 네.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들어갔다 다 돌아오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철학 철학을 방에 선택했다고 들어갔다가? 해서 막 철학자의 뭔가 이런 사상을 물어보진 않겠죠. 뭐 이제 철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철학적인 대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와 가상의 구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그런 거. 이런 질문. 꿈과 현실의 공통점이 뭐냐?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아무도 돌아오진 않았다. 그 있긴 있었겠지만 뭐 예. 잘 모르겠어요. 요새 뭐 그 워낙에 선택이니까. 선택이니까. 나는 아까 철학을 한다고 그래서 시끄럽했거든요. 아니. 왜? 두 분 들어가시면은 예. 예. 저희도 안 들어. 탈탈 털리고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민사고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음. 민사고만큼은 굉장히 특수하게 좀 질문 형태가 과목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민사고는 좀 준비하는 과정도 좀 다르고 예, 완전 다르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사교육으로 거의 해결이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이제 혼자서 집에서 성실하게 중학교 교과서 읽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좀 뭐 특수한 지역에서 이제 사교육 출신자들이 거의 다 합격사가 많다고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예, 전에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사고 안 가면 되죠. 민사고 안 가면 되고요. 네, 뭐 예, 어렵긴 하니까. 근데 이외에 뭐 아까 뭐 상상고도 이런 게 있다고요? 뭐 현대 청운고랑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창의융합 면접이라고 그래서 창의 융합 예, 면접. 예. 또 그래서 좋은 이제- 거 다 갖다 붙였네요. 네. 예. 이제 수학 문제를 줘요. 아. 수학도 이제 제시문 형태로 나오거든요. 네. 제시문 형태로 나와서 뭐 예전에 지금 기억나는 게 작년이었나 그게 율리우스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 윤리우수력. 예, 율리우스력이 달력.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1500 몇 년대가 뭐였는데 그럼 뭐 어떤 특정한 날에 해당되는 건 언제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시험이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시간 이제 미리 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 전에 그 전에 문제를 풀고 들어가서 그걸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정답이 있긴 있는 문제네요. 완전 정답이 열린 있죠. 문제는 아니고 예, 정답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정답성이 있는 이제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제를 줘놓고 예. 그 계산 과정이나 이제 추론 과정을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럼 굳이 압축하면 뭐 요즘 유행하는 그 창의력 수학 또는 그 사고력 수학 주로 그런 문제들이겠네요. 어차피 뭐 그런 예. 비슷한 유형인 것 창의력 같아요. 수학은 뭐예요, 근데?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수학입니다. 그 뭐야 도대체? 1 더하기 1은 3이야? 바보고 창의력이 아니고 그럼 이제 아까 현대청운고도 그렇고 상상고도 방식, 그러면 이제 여기는 원래 또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수학 원툴이다 이 학교는. 예. 예. 면접장에서 무슨 그 정석 문제를 잔뜩 푼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문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중학교 한 3학년도 사실 필요 없는 문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면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학생이면 뭐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아까 같아요. 막 수학적 개념이나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 굉장히 그런 게 막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내주진 않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보통은 내주는 생각을 편이에요. 잘하면 그러니까 뭐 아까 예시 문제가 이제 달력의 규칙 같은 거를 예, 예. 상황을 준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뭐 몇 년도에 그렇죠. 이 날짜를 한번 추론해 봐라. 그렇죠. 이렇게. 그 요즘 그 달력 계산기 다 있는데 그거 왜 그거 농담이고요. 근데 이렇게 수학적 추론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예, 그러니까 수학 완전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계산 문제는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는 과학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네. 해마다는 아니고 뭐 수학이 나오다가 네. 과학이 중간에 한번 껴들고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과학이 안 나오는 경향입니다. 또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지들 보기는 매미잖아, 해야 근데. 될 거예요. 과학을 한번 정리는 해야 될 거예요. 본인이 네. 알고 있는 걸. 이거 왜 지들 맘대로 내요? 다 통제를 안 합니까 이거는? 누구 맘대로 내요. 그러면. 아니 뭐 면접이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대입 면접은 예. 이제 정부가 약간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음. 이게 너무 어렵게 가지 마.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막 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낸다기보다 여기도 네. 교육청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래요? 각급 교육청,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청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교과형 면접 문제들 이제 대표적인 게 민사고 좀 특수한 형태고 전 과목 막 과학까지 교과형이 다 들어가고 이제 상상고랑 청운고 정도가 이제 수학을 좀 사고력 물어보는 사고력 문제 중심으로 하는 수학 문제를 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그럼 대부분 그냥 서류 기반으로 한 면접.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면접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죠. 예, 아니면 뭐 회사에서 입사 시험할 때 하는 그 면접. 예, 뭐 인성 면접이라고도 하고 뭐 대입에서는 요즘 이제 서류 기반 면접, 뭐 학생부 기반 면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서류 기반 면접이 일단은 대세네요. 대세라고 하기에 왜 그렇게 학교가 막 크게 나눠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외대부고 뭐 하나하고 그러니까 외대부고 하나고가 있기 때문에 대세죠. 그래 그렇죠. 대세로 보이는 거죠. 뭐 포항제철 근데 몇 개 없구나 학교가. 남은 게 없잖아 지금. 아 그렇네요. 대세지만 두 개밖에. 대세라고 하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재시문 먼저 보는 게 인천 한울고도 재시문 면접이 좀 있다고 그랬고 그렇죠. 북일고도 있나요? 아니요, 북일고는 재시문 면접 아닙니다. 아닌가요? 여긴 서류인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이제 용인외대부고 하나고 그리고 뭐 북일고 뭐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서류 형태로 서류 기반을 하는 문제 면접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냥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서류 기반 면접들은 그냥 자소서에서 문제 내는 면접이에요. 자기소개서가 예, 자기소개서 있어요. 다 싹 다 그럼? 예, 전부 다 자기소개서가 있고 그 자기소개서 안에서 면접을 이제 출제하는 거죠. 자기소개서에서 문항을 문제를. 출제한다. 예. 아니 왜냐면 대학 입시에서는 뭐 자소서는 참고는 하는데 그쵸. 그거가 이제 되게 비중이 높진 않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입시해 보면 뭐 자소서 잘 쓰면 뭐 나쁠 건 없는데 뭐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은데 이제 학생부 가지고 이제 면접 문항이나 이런 걸 보통 만드는데 자소서가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자소서가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문제 소스로서 자소서가 활용이 된다. 문제 소스가 뭐예요? 문제 소스. 그러니까 문제를 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기록부 자체에서 볼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중학교마다 편차가 되게 크기도 하고 그래서 다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소개서에다가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진짜 그러냐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죠. 학생부는 면접에서 크게 그게 없는 건가요? 뭐 자소서에서 물어볼 게 없다. 네.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학생부의 의미가 크지 않다. 크지 않다. 네. 그래서 아까 학생부는 일단 1단계가 넘어가면 예. 크게 변수가 안 되고 면접이 중요한데 그 면접을 질문하는 주된 소스가 자기소개서다. 그렇죠.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면접에서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그냥 막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거의 약간 좀 무제한 성격의 자소서를 쓸 수 있어요. 무제한이 뭡니까? 2만 자씩 씁니까? 숫자 제한은 있는데 네네네.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글자 수는 보통은 1,500자 정도를 써요. 민사고가 이제 한 3,000자 정도를 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통은 1,500자 정도를 쓰는데 그 1,500자 공백 제외해서 네. 1,500자인데 그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A4면 얼마 안 되거든요. A4에서 한 페이지 나와요. 한 3문단, 4문단 내로 끊어야 돼요. 4문단 정도가 네 문단 정도 끊어지는데 그렇게 1,500자를 쓰는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어요. 무슨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안 된다. 그다음에 부모님의 지위를 뭐 암시하는 내용을 써서 안 우리 된다. 아버님이 검사장입니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딱 그게 예시로 나와 있죠. 그래요? 절대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나타낼 수 있는 지식들은 아무것도 쓰면 안 되고 오직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만 거기다가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때도 내가 뭐 선행을 어느 만큼 했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언급들을 하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대치동에서 수투까지 끝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래도 애들이 뭐 미적분까지 한 애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미적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럼 자기소개서 뭐 대입 같은 경우는 뭐 공통 질문이라고 해서 예. 뭐 이제 뭐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최근에 사실 올해 마지막으로 폐지가 됐죠. 이제 자기소개서는 대입에서는 그렇죠.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 전공과 관련해서 뭐 본인이 이제 학업적으로 이렇게 탐구한 경험이나 뭐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뭐걸 써라. 뭐 2번에서는 뭐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뭐 대화와 뭡니까 배려와 나눔, 뭐 협력한 기록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예.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하나고 거 한번 좀 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나의 꿈과 끼, 인성, 예, 네. 띄어쓰기 제외 1,500자 이내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꿈과 끼? 예. 끼는 또 우리 애들 많지 않습니까? 예. 끼하면 또 솔깃한데 우리 애들. 우리 애 꿈은 없어도 끼는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뭐 학습해온 과정과 과정에서 느낀 점. 자, 뭐 무슨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 그 자소서에 있는 항목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이게 있어요. 자기소개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딘가요? 정확하게? 하나고입니다. 하나고의 나의 뭐죠, 지금? 꿈과 끼 인성이라는 자소서에 1,500자 이내로 되어 저기 있고요. 제목이구나. 예, 자소서 제목이고, 제목. 예. 그 세부 항목들이 정해져 예, 있네요. 정해져 있습니다. 좀 읽어주시죠.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거는. 예. 첫 번째가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일단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걸러지겠습니다. 예.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예. 이제 두 그 번째는 과정에서 네가 배운 거, 느낀 거. 예. 본교의 건화 기념과 연계해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그러니까 일종의 지원 동기 같은 거네요. 예. 네. 하필이면 수많은 고등학교 중에 왜 하나고를 네가 올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예. 뭐 이제 꿈이나 이런 걸 잘 구체적으로 적어야겠네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어차피 뻥치면 되니까. 농담이고요. 예. 요거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꿈과 지원 동기 그냥 일반적인 학업 계획이라고 보통 그렇죠. 하잖아요. 계획하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졸업 졸업하고 이후까지도 좀 예. 생각 좀 해오렴. 이 정도까지. 네, 마지막에 본인의 인성, 당연히 뭐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의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거를 1,500자 안에 다 쓰라고요? 네.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 1,500자 많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너무 적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4개의 세부 항목이 있잖아요. 네. 이게 4개가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안 들어가는 것 다 들어가죠. 왠지 다 들어가야 댐비는 돼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을까요? 다 들어가요. 근데 다 때려 넣어서 1,500자를 채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500자를 채우는 게 어떤 학생들은 막 너무 글자 수가 많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실제로 쓰라고 해보면.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1,500자 너무 적어서 거기다가 네. 쓰다 보면 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럼 이게 이제 하나고 포맷이긴 하나 약간 비슷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학업 경험과 뭐 지원 동기와 계획, 뭐 인성 정도를 갖다가 다른 아마 학교들도 비슷비슷하게 물어볼 것으로. 예, 대체로는 이렇게 예. 거의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외대부고 하나고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자소서를 포맷이구나. 갖고 있는 학교이고, 네.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800자, 700자로 나눠놓기도 했고, 음. 김천고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제외를 빼고 띄어쓰기 포함 750, 750, 750 해서 뭐 동기, 그다음에 학업 계획, 학업 과정, 그다음에 뒤에 인성 이런 식으로 나눠놓기도 했고요. 나눠놓기도 했구나. 민사고는 그걸 조금 더 글자 수도 늘리고 세분화 시켜서 4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그렇게 나눠놓기. 이거 최근에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네, 정확하게 예. 기억이 안 되네요. 1,800자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상고의 경우가 조금 특이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뒤에 홍성대의 건화 기념을 적어라. 뭐 이런 겁니까? 그럼 정석에 대해 쓰면 되나요? 독서를 쓰라고 합니다. 독서 그러니까 경험. 서울대 스타일의 자소서를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서울대 이제 자기소개서 독서 경험 그렇죠. 4번 문항, 아니 3번 문항이죠. 이제 밖에서 대학 자율문항에서 이제 독서를 많이 물어봤는데 상상고 정도가 이제 특이하게 독서 경험을 쓰라고 하고 나머지 학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학업 관련해서 그렇죠. 네가 좀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탐구하거나 한 열심히 공부한 경험을 써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원 동기나 꿈이나 학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 예.
요거는 사실 이제 말빨의 영향이죠, 사실. 그 말빨의 영향이라기보다 저희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얘기를 할 사기잖아, 때 사기. 사실 그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응. 어차피 뭐 계획을 써도 그치. 물어보는 건 너 네. 예전에 뭐 했길래 이 계획 썼냐 이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면접 질문들은 요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그 뭐 사실 대인 면접에서도 막 지원 동기 물어보고 이런 건 그냥 이제 테스트용으로 네. 약간 긴장도 풀어보면서 애가 너무 좀 모자란 아이는 아닌가. 거기서부터 버벅대면 사실 이제 더 이상 좀 거시기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준비해서 하면은 웬만하면 다 쓴다고 전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이게 막 결정적으로 뭐 당락을 가릴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맞든 그 내가 공부한 과정. 공부한 과정. 예, 여기에서 어필을 할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어필된 내용을 주로 문제 면접할 때 네. 예, 물어볼 때 주요한 소재가 될 걸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학업과 관련된 파트인데,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아이가 씁니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제 어머님이 저기 그 투잡을 뛰시면서 아버님과 함께 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경 자기 배경 못 그러면 안 쓴다고.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 부모님이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미적분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이제 빼고 그럼 다시 중학교 때부터 블랙라벨과 무슨 교과서를 네. 매일 7시간씩 공부하고 음. 제가 틀린 문제는 학원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가면서 학원 선생님의 지도로 제가 이런 것까지 풀어봤고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쓰면 됩니까? 이게 이제 솔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이제 학원 다니고 그렇죠. 문제집 풀고 예. 이것들. 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물론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도 있는데 이 네. 자소서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네. 나의 꿈과 끼 인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입 자소서의 대부분의 줄기는 꿈과 끼에 관련되어 있는 학업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학원 뺑뺑이 돌면서 그러려면 이제 나는 학원 강사가 꿈이었어. 그래서 학원 뺑뺑이 돌면서 선생님들을 체크해봤어. 이런 거면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학원 뺑뺑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학원을 열심히 보통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그거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적으로 짜여진 과정 안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 여기다가 담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가 이제 아까 뭐 지원 동기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무슨 뭐 생명 의료 분야에 연구 쪽으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그거랑 관련된 학업 경험을 좀 구체적이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을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 그건 주제가 어려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저거 연구했다. 뭐 애들이 무슨 연구를 합니까? 애들도 학원 뭐- 다니기 바쁜데. 네.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 연구하는 애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이제 이거는 이걸 학생들을 자소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정답은 없어요. 네, 예, 어떤 사실 정답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진짜 막 수준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어려운 거 찾아가지고 그거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네가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만 가지고서 그걸 왜 했고 어떤 식으로 했고 하는 것들만 정리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럼 누가 합격해? 그러면 사실 누가 합격하는지는 그 사이에서는 결정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이 합격할 수도 있고 저 학생이 합격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그 과정을 공부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요거를 얼마만큼 진솔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묘한 말씀인데 오묘합니다. 예, 진솔하다. 진솔하게. 아주 뭐 자소서를 쓰는, 그러니까 보통 자소서에 1,500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데 인성을 많이 쓰라고 하는 학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외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교들은 한 400자 정도를 인성으로 할애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학교들은 인성을 아예 안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요식행위로 한 200자, 네네. 150자 이렇게 쓰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면 1,400자 정도를
이제 학업 계획, 학업 과정에다 집어넣는데 네. 그렇게 되면 보통 하나의 소재 갖고 천자를 채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재가 내가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이 한 3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활동 하나하나씩을 기억해내서 혹은 생활기록부에서 찾아서 네. 내가 이 활동을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이때 나는 어떤 걸 배웠냐 이걸 쓰는데 그걸 교과로 가져오려면 교과서에서 어떤 개념을 배웠고 그 개념으로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어.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주로 그 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인성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식은 보통 학원에서 많이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배운 걸 또 써도 되나? 학원에서 배운 걸 그러니까 가져다가 돌려서 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진도를 나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학과학은 학교에서는 엄청 심하다는 내용까지 안 나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한 거를 갖다가 내가 이거 공부해 놓은 거 아까우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마치 탐구한 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그렇죠. 표현을 해줄 수는 있겠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뭐 생명 성장 곡선 같은 걸 보면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시그마 형태, 그러니까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휘어진 형태로 나오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태로 나온 거를 내가 이 곡선이 대체 어떤 함수인지 궁금해. 그래서 찾다 보니까 로지스틱 곡선이 이를테면 미적분에서 어떤 함수에서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네.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찾아내다 보니까 내가 이걸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거기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공부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과정들을 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일반적인 패턴은 교과서의 뭐 특정한 뭐 부분이나 이제 뭐 주제나 개념 같은 거를 내가 보니까 뭐 궁금증이 솔직히 별로 없었지만 궁금증이 생겼어. 생겨서 내가 좀 더 이제 심화된 뭐 책을 찾아보는 그렇죠. 게 제일 일반적인 형태일 것 같고, 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논문 같은 걸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웹서핑이나 뭐 이런 정도에서 무슨 또 막 아무 블로그나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이제 뭐 권위 있는 뭐 저널을 찾아본다거나 아이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지적으로 이게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도 찾아가 보고 이런 것도 공부해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딱 요 패턴 예, 맞아요, 가면 되는 맞아요. 거네요. 예. 대입이랑 거의 비슷하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 특에 적히는 패턴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입에서도 보통 이제 호기심, 뭐 지적인 확장 이런 거 되게 학업 역량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조작을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쓴 보고서를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는 거지. 하는데 이제 이건 좀 과장인 거.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제대로 통과한 애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그 사례들 몇 개 찾아서 만들고 없으면 이제 그런데 후속 작업을 통해서 그렇죠. 후속 작업을 통해서 학생부에서 거리를 찾는 게 제일 무난하네요. 학생부가 제일 무난하죠. 자기가 일단 접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아예 최고 난이도에 너무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까지 이제 손댈 수 있으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예. 근데 직접 경험해신 바로는 꼭 걔들이 다 붙는 건 아니더라. 그렇죠. 대신 또 그런 최고 난이도 주제를 담았을 경우에는 좀 거의 100% 물어보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재작년이었나? 그 자기소개서에다 재백 함수 관련된 얘기를 쫙 써놨던 친구가 있어요. 계백이요? 재백 함수라고 재백은 있어요. 이 뭐- 물리학에서는 로켓, 그러니까 우주항공에서 나오는 공학 중에 이제 네. 포함되는 건데 우주항공. 그거를 막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고등 과정을 한참 넘어간 대학 수준 소재가 아닌가요, 되는 그거? 건데 네. 이제 그런 걸 거기다 적어놓으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는 그걸 좋아해서 되게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쓴 거라서 예. 그걸 확인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보통은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힌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게 자신 있으면 뭐 쓰는 건 상관없는데 예, 그쵸. 보통은 아이들이 제백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치. 예, 제백 함수까지 가면 이제 뭐 좀 희귀하니까. 제 10 정도 하면은 예, 자, 나가지. 야, 세 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옐로 카드 지금 아까부터 계속 스미스, 뭐 기러기, 제시함수, 예, 알겠습니다. 예, 손영식 선생님께서 그 빨간 경고가 지금 누적이 2장 됐기 때문에 5반칙 퇴장 이런 거 할까요, 저희도? 네, 지금 2반칙까지 누적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소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학업의 과정, 이제 심화 탐구의 과정이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호기심을 갖고 특정 교과나 이런 데서 심화 탐구하는 과정.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독서랑 연계시키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독서랑 연계시키면 좋기는 한데 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들을 독서로 풀어내려면 사실 책 자체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야 되는 경우들이 그럴 수도 생겨서 있겠구나. 자,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뭘 교과서에서 하자. 교과서에서 찾는 게 제일 빠르죠. 그냥 빠르구나. 음. 그래서 자신 있으면 좀 더 수준 높게 뭐 책이나 논문 수준까지 가면 좋으나 굳이 그렇지 않아도 교과서 안에서 본인이 심화 탐구한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잘 사례 한 2-3개 정도를 그렇죠. 예, 풀어내면 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갖고 면접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 갖고 이제 면접 면접을 평가를 뭐 이게 자소서 어차피 다 알잖아요. 예, 다 알잖아 사실 다 예. 과장과 이게 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다 아는데 이게 어떻게 당락을 결정짓냐 이거지 나는. 이제 면접이 이게 짧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외대부 같은 경우는 통상 학생이 들어가면은 앞에 종이가 하나 좀 엎어져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안 보이죠. 그럼 뭐 이렇게 딱 열어봅니다. 하면 죽을 사자가 딱 써 있어요. 아니 휴대진 거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거. 살았나 죽었나? 예. 예, 열면은 이제 그때 질문이 있거든요. 보통 한 3개 정도. 질문은 서류 기반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인 거예요. 외대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정관들이 이제 질문 만들어 놓거든요. 면접 네. 볼 때 똑같네요. 네 맞아요. 똑같이 이제 학생부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학생마다 일단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얘가 뭐 생명에서 뭘 이렇게 써놨어. 뭐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뭐 찾아봤다고 돼 있으면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를 좀 질문을 이제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대부분 자소서에 뭐 학습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 이거 중심으로 나올 확률이 일단 높고요. 그게 제일 많이 물어봅니까? 그렇죠. 이거 뭐 거의 디폴트라고 보면 되시니까. 어. 근데 이거 외대보고는 또 짧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통 문항당 한 4분 정도를 본인이 4분을 얘기를 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외대보고 한 사람에 할당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12분에서 15분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문제 답변을 4분까지는 보통 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뭐 꼬리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진다거나 이런 네. 식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저도 지금 당장 뭐 4분 동안 떠들려고 하면 네.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철학과 전공인데 뭐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4분 동안 한 떠들 수 있을 것 30초 정도, 같은데. 한 30초 하고 끝나거든요. 아, 그래요? 하지 마세요. 아니 책 이름만 대도 네. 4분은 지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애들이 4분을 떠듭니까? 그거를? 이게 문제를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편할 텐데 외대부고의 문제는 다른 학교들하고 완전 다른 스타일이에요. 약간 특이하긴 하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외대부고의 문제는 보통 딱 들어갔을 때 세 문제를 보통은 주거든요. 세 문제를 주는데 문항 자체의 길이가 한 A4 그냥 A4로 이렇게 놨을 때 문항 자체의 길이로만 2줄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제 뭘 확인하냐면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 거기에 뭐 주제가 3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걸 묶어요. 문제 하나에다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뭐 자기는 무슨 통계에서 뭔가를 해봤다. 네.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뭐 자기 이제 국제 관계에서 네. 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뭐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 그래서 네네. 어떤 책들을 찾아봤다. 이렇게 되면 이 통계적인 관점을 통해서 네가 조사했던 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때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같은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다가 자기가 3개의 내용을 써놨는데 보통 아이들이 당황하는 때가 언제냐면 네. 나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통계 이렇게만 준비를 했는데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고 이걸로 네 걸 해석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이가 있네. 질문 자체가. 예. 그래서 질문이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진짜 당황하기가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통계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그렇죠. 이걸 내가 적용을 한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통계는 말할 게 되게 많구나. 통계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까지 설명이 다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3, 4분이 훅 지나가겠네요. 예. 그래서 말이 빠른 애들 같은 경우는 한 2분 정도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고 물론 이게 시간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내용이 제일 중요한 예.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 외대부고의 면접 질문들은 계속 그렇게 조금씩 심화되어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외대부고의 면접은 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패턴대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그 학업과 관련된 경험들은 이제 다 써서 대답할 수 있게. 예. 심지어 그게 3문제나 나온다고. 그렇죠. 그런 게. 그냥 여기 지원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지원 안 하시면 되고. 근데 나머지 학교는 이 정도는 아니죠. 예,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그 정도까지 질문을 던지진 않아요. 보통 개념을 써놓으면 그 개념 물어본다든가, 네가 했던 활동들이 있으면 그 활동 뭐가 중요했어 이런 걸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생기부 면접할 때 그쵸. 하는 정도의 질문들을 하는데 세부 특기 보고 예. 네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 정도의 질문들을 하는데 이제 하나고의 경우는 그걸 하나 던져놓고 뭐라고 대답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다른 식의 반론을 제기하는 면접들을 치르기도 해요. 하나고는? 네, 하나고는. 그래서 보통 토끼몰이 면접을 한다고 그러죠. 토끼몰이는 뭡니까? 토끼몰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압박을 했는데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 원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봐. 그럼 이제 원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하면 그거 맞아? 원이라는 것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면접 질문 자체를. 그럼 하나고의 면접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10분 동안 계속 몰려다니는 거죠. 그 질문에. 좀 제대로 깊게 하는지까지 체크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책상을 엎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몰리다가. 용기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정액과 알아가면 되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압박형이고 계속 일종의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공격당한다고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논리 게임 같은 걸 거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걸 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딱 물어봤는데 이제 얘가 엄마가 좋아라고 대답했어. 그럼 이제 요놈 잘 가신다. 그럼 이제 아빠는 안 좋아? 이러면서 아빠의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해서 얘를 굴복시키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 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압박하는 면접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죄졌나? 내가 틀렸나 뭔가 하면서 멘탈이 무너질 수 있죠 이게. 예, 그래서 하나하고는 이제 이런 압박 토끼몰이형 면접이 좀 진행된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게 이제 싫다.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성깔이 있다. 성깔이 있고 압박 당하다가 참지 못하고 책상을 엎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 안 위험하네. 예, 그럴 것 같고 이제 나머지 학교가 또 뭐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들의 사례들이 보통은 이제 여기서 조금씩 쉬워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학 세특 면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형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민사고나 이런 것도 서류 기반으로는 질문은 아예 안 하나요? 아니요. 서류 기반 면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한 학교 생활이라는 인성 면접이 인성 면접이 또 있어요. 서류 기반 면접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는 포함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교과와 지식을 질문하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예. 그게 없는 학교들 예를 들면 용인외대부고나 뭐 아까 얘기한 거 하나고 또 뭐 있습니까? 북일고, 그러니까 북일고 같은 경우는 광양대철고 인성 이렇게. 면접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 면접장이 인성이 3개로 나눠져 중요하지 있어서 않습니까? 인성 면접장이 따로 인성 중요하지. 북일고 인성 중요하죠. 북일고는 또 대한화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서류형 면접을 하고 이 서류 질문들 자체가 자기소개서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기소개서가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다 보면 자기소개서 못 씁니다. 아, 그래요? 그냥 쓰세요 그럼. 네, 대충 쓰도록 그거는 이제 하시고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네. 야 이거 질문 나오면 이렇게 해라고 가르칠 때나 하는 거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전사고 관련된 얘기를 쭉 한번 해봤고요. 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미 현재 중3들은 이제 다 했으니까 뭐 다 지난 과정을 해놓으셨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궁금하지 않으실 텐데 현재 초등학생 혹은 중학교 1, 2학년 어머님들은 야 전사고 준비는 뭐 돈도 많이 든다. 뭐 1년에 뭐 1억이 든다. 뭐 일찍 시작해서 뭐 내가 아는 애는 5살 때 시작하던데 뭐 이제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이런 걸 한번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사고가 어쨌든 많긴 많습니다. 많기만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이게 사실 외고나 이제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는 재능을 따라가지 못한다. 네. 예,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 이게 저는 영재고 입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사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노력으로 부족한 재능이 이게 뒤집히거나 역전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것도 부모님의 어떤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냐? 조상님들. 입시만 놓고 봤을 때 재능은 필요 없는데요. 그래요? 아니 입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지만 예. 입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노력 얼마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얘가 그 막 천재적이고 뛰어나고 조상님이 뭐 아인슈타인에 뭐 다 있다고 쳐도 안 되니까. 아니 아인슈타인 전사고는? 조상님이 아인슈타인이면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그러니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이 입시의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전사고의 입시 시스템이 예. 재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타고난 지능. 네. 예, 타고난 지능이 뭐 높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죠. 좋겠지만 딱히 그게 반짝반짝 빛날 만한 부분이 없다. 예, 그런 만한 포인트들이 많지 않아요. 아까도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썼고 이미 자기소개서는 오랜 기간에 자기가 준비를 해서 혹은 했던 활동에서 가져다 썼고 거기서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했던 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노력의 영역이에요, 실제로. 입시만 놓고 보면, 예, 입시만 놓고 보면. 정말로 성실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뭐 성적 관리도 잘하고 예. 이렇게 뭐 어떤 들어가기 위한 뭐 소위 말하는 선행 준비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탄탄하게 트레이닝 된 아이들이면 전사고 입시 과정에서 걔네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똑똑하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 있고 맨날 게임만 하고 학원 숙제도 잘 안 해가고 그러면서 수학은 100점 맞고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입시에서는 별로 이렇게 돋보이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사고 입시에서는 고민을 얼마나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봤냐, 요게 중요한 거라서 고민의 길이가 길지 않으면 사실상 쉽지 않아요. 또 실제 그 입시 그 과정과 끝에서 어쨌든 영재성을 테스트하거나 영재성을 검사하거나 이런 게 뭐 있지는 않고요. 영재고는 약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영재고는 지필 시험에서 그 영재성 검사 뭐 심지어 거의 그쵸. 지능 검사 비슷한 것들이 지필에 포함되어 하는데 있는 곳이 있죠. 전사고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럼 타고난 재능이나 이런 게 물론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애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있으면 좋으나 그냥 입시 준비 과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조건 성실하고 시간 투자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충분히 합격은 가능하다. 네. 가서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얘기니까. 가서 이제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확실히 효율은 좋으니까 그렇죠. 걔네들이 네. 다시 맘 잡고 공부하면 뒤집히는 경우도 있으나 네. 중학교 때의 어떤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쭉 하면서 전사고를 목표로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입시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한데 중학교 과정에만 성실한다. 요거는 약간 좀 다른 해석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선행도 꽤 중요한 입시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전사고를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늦게 준비했다. 뭐 너무 뭐 최소한 이때쯤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썰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정설은 없습니다. 정답도 정설 없고 없습니다. 이제 다 이야기 하는 건데 뭐 보통 뭐 빨리 하시는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때 무슨 영재원에 가서 뭐 미적분부터 시작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두 분은 각자 또 이쪽 그 좀 연구도 많이 하셨으니까 언제쯤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얘가 전사고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는 타이밍이 언제쯤인가? 저는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이거는 좀 구분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를 목적한 곳에 네. 선행에 대한 트랙을 좀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은 네. 뭐 미세한 차이를 빼고 그러면 이제 영과고 트랙이 하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영재고 과학고 과학고는 좀 네. 별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네. 보통 이것들은 이제 통상 얘기하기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좀 분리가 된다. 아 6학년 정도는 잡습니까? 예, 그게? 예, 보통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아. 있고요. 근데 나머지는 문과 트랙이나 이과 트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전사고 이과까지 포함해서 일반고 이과까지 하나의 트랙, 선행 트랙. 네. 그리고 외고 국제고를 포함한 문과의 선행 트랙. 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눠진다고 봤을 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리 이걸 내가 꼭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건 물론 동기나 의지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지만 준비 과정에서 얘가 너는 그래서 되고 너는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결론을 얘기해. 결론은 선행을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네, 계속하시면 다시 경고 누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영과고는 이제 예. 별도로 생각하시고 예, 거의 예. 그건 거의 뭐 초등학교 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전사고는 그래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어머님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예. 오히려 저는 선행을 정말 제대로 더 잘 준비하자. 수학하고 과학하고. 수학과학을 예. 한다고요? 예, 수학과 과학을 선행을 언제부터 제대로 해요, 준비하자. 저는 늦어도 고등학교 선행을 네. 중1 겨울방학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중1 겨울방학 정도는 예, 수학 선행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선행 과목들, 예, 고등수학. 고등학교의 과목들을 해야 네. 뭐 입시뿐으로써, 그러니까 입시만 저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잘해야 입시를 되니까. 플러스 고등학교 입학해서 네. 사실 대입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행이 돼야 사실 견디거든요, 아이들이. 예,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만 교육 과정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예. 선행 안 돼 있으면 박살나거든요. 이제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중1 정도부터는 선행을 살살살살살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늦어도 겨울방학에는 중일 겨울방학쯤에. 수상을 들어가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세훈 선생이 지금 경고는 아직 한 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전사고 입시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네, 이걸 본 지금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니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예비 중3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 이것도 이러니까 학원 관계자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맨날 설명회 와가지고 아유 어머님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자소서 100개를 합격시켰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일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학원가에서도 아마 선생님들 학원에서 입시 지도를 한 선생님들 다들 동의하실 텐데 늦게 오는 애들이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이것도 감질나. 근데 이건 좀 감질나네.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늦게 오냐? 늦게 온 아이들이 특성이 오히려 뭐냐? 뭐 네. 붙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참고로 이제 이세훈 선생님께서 이게 뻥을 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분당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거기서 뭐 이제 고등학교 입시 쪽으로 이제 중등부 이렇게 하는 걸 오래 하셨는데 오히려 막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한 애들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늦게 오는 아이들도 그냥 되는 경우가 있다. 예. 근데 질문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늦게 온 아이들이 어떤 특성이다, 어떻게 선행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늦게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니요. 11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들 기말고사가 보통 끝나면 11월 말에 오거든요. 네. 11월 말이 되면 이제 여기서 저기 생활기록부 마감 일자가 11월 30일이에요, 보통. 아, 예. 네, 11월 30일이고 근데 뭐 어쨌든 생활기록부에다가는 별로 뭐 써놓은 게 없는 학생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학생들이 와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시켜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가 돼서 시작하는 애들은 내가 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가는 애들이에요. 의지가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별 관심도 없었고 관심도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작성이 돼요. 되긴 되죠. 그리고 뭐 이게 중등 과정에서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 못할 거 없으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타이트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저는 항상 이 고입, 그러니까 대입은 그냥 닥쳐오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빠져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고입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야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되게 중요한 입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 뭐 입시를 시작하는 시점이 중3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도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철저하게 입시만 생각을 하는 입시만. 물론 들어가서 이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약간 차이는 이제 손용식 선생님은 들어가서의 여러 가지까지 고려를 했을 때 네. 중1부터 이제 선행 과정을 충실히 밟아 나가야 이제 거기에 실제 합격하는 아이들과 경쟁에서 약간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최소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선행 타이밍은 이제 빨리 시작하면 적어 늦어도 한 1학년 겨울방학쯤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실제로 일단 아이들을 일단 붙여놓고 보자. 일단 붙여서 내가 가서 뭐 어떻게 되든 뭐 내신 8등급을 찍든 난 잘 모르겠고 일단 붙이는 것만 생각을 하면 시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뭐 일부 뭐 민사고나 이런 걸 빼면 그러니까 서류형 면접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이렇게 뭐 자소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과장하고 포장해서 면접 대비 시켰을 때 아이가 의욕만 있고 잘 따라오면 뭐 이때 오는 아이들도 어차피 다 A는 찍어갖고 오겠죠. 그렇죠. 점수는 갖고 오니까. 학생부는 어차피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소개서와 이제 면접 대비를 이제 철저하게 하면 붙는 거 입학 자체는 조금 늦어도 큰 문제는 없었다. 나는 이제까지. 예. 가서 잘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일단은 뭐 선행 얘기부터 좀 하는데 아까 무슨 뭐 트랙 뭐 저거 하셨잖아요. 네. 그 트랙이 뭡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그 트랙을? 이공계 쪽에 많이 관심이 가지시니까 네. 이게 뭐 아까 뭐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 수학 과학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좀 정해 주세요 이거를. 여기 한번 편집편 한번 볼게요. 지금 상상고가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상하를 1학년 때 하고요. 네. 수 1, 2를 2학년 1학기 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몰아서 합니다. 전사고의 특징은 좀 빨라요. 예. 그다음에 확통 미적분 등등에서 이제 기하까지 포함돼서 뭐 국어 과목도 있지만 텍사를 해서 2학년 2학기에 지금 끝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을 2학년 2학기까지 쫙 달려버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도 뭐 물화생지를 좀 빡세게 끝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트랙도 보면은 거의 특허까지 2학년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냥 읽고.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읽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4과목 뭐 8과목 뭐 국어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실질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저는 이제 권장하기는 미적분도 개념 정도까지는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면서 미적분까지는 이제 이런 전사고에서 이거는 이제 입시를 목적이라기보다는 가서의 어떤 적응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아이가 이제 물론 선행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죠. 아니면 재능이 정말 뛰어나거나. 뭐 아니면 천재다 애가. 뭐 그래서 뭐 미적분을 3분 만에 다 깨우친다.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런 데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전교권 성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너무 내신이나 이런 게 뒤떨어지기 시작하거나 거기서 자기가 약간 학습 부진아처럼 취급받게 되면 굉장히 정신적 타격을 받습니다. 심각한 타격을 받고 막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아이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일단 미적분까지는 나는 나가는 걸 권한다. 최소 기본 개념까지는 기본 개념까지는 나가는 거고 저 늦어도 겨울 1학년 중1 겨울부터는 수상화를 돌리기 시작해서 수원 수투에 뭐 그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거 빨리 읊어주세요. 문제집이요? 일단은
이제 크게 문제집 나누면은 네, 빨리 개념서, 예. 예, 유형서, 예, 심화서라고 이제 예. 볼 수 있는데 개념하고 유형을 세트가 1회독이라고 보시고 네. 그다음에 심화서는 뭐 일품이든 블랙라벨 같은 책들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게 2회독이라고 보시면은 예. 네. 꼭 교차 선행을 하셔가지고 수 2까지는 심화서까지 보고 가자. 그다음 미적분은 개념서까지라도 보고 가자. 이게 기본적으로 좀 잘 준비하는 친구들. 교차 선행이 뭐예요? 교차 선행. 예를 들면은 수원이 개념 유형이 나갈 때 네. 그러면은 그 전 거 있지 않습니까? 수상. 수하겠네요. 수하. 예, 수하는 심화서를 같이 보자. 아,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앞에 것까지 좀 단단하게 하면서 예,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미적분까지 좀 손을 못 댄다 하면은 못해도 이제 수 2까지는 하고 가자. 수까지는 늦어도. 예, 못해도 하고 가고 정말 늦었다. 근데 너무 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수 1까지는 꼭 하고 가자. 이렇게 되고요. 급하게 따라가더라도 예. 전 수원 수투 근처까지는 가 예, 있어야지 그렇죠. 예. 적응하는데 그나마 따라갈 만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수학 선행이 소통 이걸 아는 분들은 알아요. 뭐 수학 기본에서 유형에서 문제 심화까지 가면 무슨 심화는 무슨 문제집이 있고 문제 이런 것들이 아는 분들은 있는데 이제 뭐 모르는 분들도 이제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근히 많기 때문에 네. 뭐 블랙 라벨이라고 유명한 이제 네. 어머님들이 이걸 약간 이제 그러니까 트로피처럼 생각하는 교재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애가 이거 끝냈어. 우리 애가 끝냈어. 그렇지. 영식이 엄마. 와, 우리 애가 끝냈다고. 어떻게 끝냈어? 마치 태권도 블랙벨트 예. 같아. 네. 이런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수학 선행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끝났다고 주장하셔도 봤자 안 끝납니다. 근데 어쨌든 최소 그 정도까지는 하고 들어가야 그나마 경쟁이 가능하고 안 그러면 아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가서 엄청난 고생길이 펼쳐진다. 이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도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예. 우리 애가 지금 이공계 가서 최소 의대도 가고 싶은데 아니면 이제 공대 서울대 공대라도 가고 싶은데요. 과학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예. 이제 수학은 고고익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예, 과학은 다다익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고를 축하합니다. 헷갈리네요. 자, 네. 그 다음에 나오실 때 갓 같은 걸 쓰고 나오세요. 상투도 트시고 도포를 입고 지금 좋습니다. 이 컨셉으로 가시죠. 예. 갓슨 스미스 선생님 이렇게. 예, 좋습니다. 네. 예. 자, 다시 한번. 네, 그래서 네. 고고익선은 또 뭐죠? 고고익선. 수학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자는 얘기죠. 높은 단위, 고, 높은 수준의 높을 고를 써서 심화를 계속 전진하는 거고. 미적분까지 갈 수 있으면 가자. 네. 자, 그다음에 또 과학은 다다익선. 다다익선. 여러 과목 할 수 있으면 좋다. 미리 준비를. 여러 과목 할 수 있으면 좋다. 보통 어머님들 이제 물리화학 많이 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물리화학을 그냥 기본으로 거의 대부분. 예, 그거는 학원도 맞아요. 그게 수업이 다 그게 깔리니까. 예. 맞아요. 특히 이 전사고들은 거의 뭐 물리는 거의 기초 과정에 거의 깔리지 않습니까? 외대부고가 이과 편제를 한번 좀 봤어요. 네네네. 여기 편집해 되게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과학이 2학년 1학기에 생원 물원, 막 그렇게 깔려 있죠. 2학기에 화원 물투, 3학년 1학기에 생투화투, 3학년 2학기에 생투화투를 또 배우는 이렇게 1년에 걸쳐서 배우게끔 되어 이게 있어요. 물리가 어쨌든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들도 많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원 화원 정도를 많이 하시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드리기는 가서 잘하는 거 기준입니다. 가서 네네네. 최소한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내신 경쟁입니다. 심지어 내신 이건 경쟁. 수능이랑 좀 얘기가 버전이 달라요. 예를 들면 물리는 보통 수능 때 선택을 안 해요. 많은 아이들이. 높지만 많아요. 안 하는데 이제 내신에서 버텨낼 하면 당연히 이제 물원 화원에서 다다익선이니까 뭐 생원 정도까지도 아이가 획득되지 않으면 하면 좋다. 특히 뭐 좀 의대 지향성이 강한 데들이잖아요. 전사고 대부분요. 그래서 권장하기는 이제 물원 화원 2회독 정도. 힘들다.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선행학습 권장으로? 권장으로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현실이 좀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하라고 한 적 없고요. 가서 잘하려면은 뭐 한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렇게 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고 뭐 이게 꼭 무슨 그렇게 해야 입학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가서 잘하려면.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이렇게 선행을 많이 돌려야 입시에 성공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전사고 입시는 아까 이세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세훈 선생님을 찾아가면 한 달 만에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정도고 가서 특히 이제 내신 경쟁, 그 학교의 내신 경쟁 그리고 교육 과정의 편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이가 좌절감 없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선행이 요즘 요구는 된다. 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부족하거나 이렇다면 학교마다 또 차이는 있지만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가서 아이들이 약간의 좌절감과 이게 가서 약간 자기가 막 꼴찌까지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 다른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얘네들은. 예. 예, 다 자기가 잘 나가고 막 학교에서 막 영재 소리 듣고 막 전교 1등이 했고 막 이랬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너무 뒤처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선행을 많이 하고 간다.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국어나 영어는 어떤 정도까지 해 가야 경쟁이 가능할까? 근데 가장 객관적인 국어 영어의 지표는 뭘 것 같습니까? 결국 그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봐라. 예, 모의고사 기준으로 뭐 고3 거에서 앞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 고2 네. 정도에서 그래도 한 못해도 2등급 정도는 좀 나와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예, 그 정도. 사실은 영어 그 정도 잘하는 친구는 많을 거고요. 영어는 좀 일찍 준비하는 아이들은 뭐 그렇죠. 모의고사에서 1등급 정도 나온 애들도 수두룩하니까 있죠. 사실. 예. 뭐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예. 국어는 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어도 한 그 정도는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중학교 때 약간 애매해요. 내신 학원분들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학과학이 공부량이 워낙 많으니까 특히 수학이 그것 때문에 사실 다른 과목 공부도 못 하거든요. 예.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잡고 하는 게 최근의 이제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사고도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르고 이제 아예 막 들어가는 순간 정시를 그렇죠. 염두에 둔 학교들도 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차라리 그냥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냥 뭐 내신 딸 욕심을 안 부리고 처음부터 그렇죠. 예, 그냥 뭐 저는 굳이 물리 선행을 꼭 해야 하는가도 좀 생각이 있어요. 뭐 하면 좋죠. 예. 물리 선행해서 뭐 인류가 쌓은 최고의 지식 아니겠습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예,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수능만 생각하면 우리 애는 딱 봐도 애가 싹이 집에 누워 있는 꼬락서리를 보니 내신 경쟁은 아닌 것 같고. 머리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저기 좀 군대 같은 학교 보내서 얘를 좀 빡세게 다담아야겠다 그러면 그냥 과학은 좀 뭐 물리를 배제를 시켜버린다거나 일찍부터 뭐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를 한 거니까 무조건 뭐 물리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름 이제 뭐 중1 때부터든 중2 때부터든 선행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학원 수업도 듣고 이제 숙제도 다 하고 성적도 다 A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나 면접 준비 이런 거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세원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 2주면 충분하다. 본인 주장입니다. 이거는 2주면 되죠? 2주라 그랬습니까? 한 아니에요? 3주는 안 됩니까? 오케이. 그럼 3주. 이세원 선생님께서 3주 동안 했는데 떨어졌다. 하신 분들은 빠르게 저희 방송으로 이렇게 항의 주소를 이렇게 항의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주 만에 이제 급하게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통 언제쯤 시작을 많이 합니까? 요 자소서나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학원들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여름방학 때 보통 준비를 많이 시작할 거예요. 여름방학 때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보통은 많이들 모집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혼자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여름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부터 뭐 하긴 한다. 네,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이제 그동안에 계속 쓰고 한 10월 달 정도가 되면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빠르면은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다 쓰는 친구들도 있고 여름방학 때? 네. 좀 길게 가면 뭐 10월, 11월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면접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 준비는 보통 이제 12월에 면접이 시작되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찍 하는 애들이 보통 여름부터 예. 하긴 하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굳이 여름 방학부터 했다고 특별하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고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유리한 전형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면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 중학교 2학년부터 내가 심화 탐구 과정을 조금 거쳐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그러면 좋기는 확실히 해요. 좋긴 하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자소서를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쓰기 시작하는 시점은 보통 여름방학 때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면접 준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소서 자체가 면접이랑 또 연계가 돼 있고 하니까. 그렇죠. 면접 준비라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써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다듬으면서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보통 이제 학원에 계시긴 했는데 이게 학원 도움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업하려고 예. 하지 마시고. 아 영업 안 하고. 예, 객관적으로 학원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전문가의 개입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의지와 어느 정도 좀 똘똘한 애들이면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 예.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학원을 왜 갑니까?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실력을 확인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준비를 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자기 자신감이 굉장히 좋은 애들은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쭉 준비를 혼자서 해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얘가 그치.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점검을 받고 싶은 예, 거구나. 예, 그렇죠. 점검을 조금씩 해가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얘가 있습니다. 뭔가를 썼는데 얘가 봐도 얘는 천재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다른 애들은 더 천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가서 제가요 이거 써봤는데요. 아니 다른 애들이 더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천재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가는 것들.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네. 이제 가서 전문가 이제 경험 있는 예, 분한테 하면 네. 경험 있으신 분이 어머니 이 자소서는 쓰레기입니다. 다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군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혼자서도 의지와 이거 있으면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떤 질문이 나오고 자소서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그 포인트만 살려서 자소서 잘 쓰고 뭐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드려도 될 거예요. 이거 예, 이제 학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중학교에서도 이거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많이 맞아요. 도와주십니다. 예, 예. 중학교에서도 이제 고입이나 이런 거 경험 있으신 분들이 뭐 셀프로 연구하시고 막 이러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도움 부탁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고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예. 이렇게 실제로 애들 딱 봤을 때 어떤 인간들이 좀 이렇게 전사고로 붙는 아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 같은 게 있습니까? 아, 전사고 붙는 아이들의 공통적 특성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특성인 것 같은데 되게 침착한 애들이 보통 붙어요. 침착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의외의 이를테면 대답이네. 준비를 하다가 보면 자기가 모르는 질문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부터 끌어내서 거기까지 끌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전적으로 성격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면접장 안에 들어가서도 그렇죠.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 붙는 아이들을 보면 일단 침착한 아이들이 붙어요. 침착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면접 연습을 엄청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질문을 되게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네. 이 자기소개서 써놓고 막 질문을 막 많이 뽑는 애들은 200개씩 뽑아요. 1500자에서. 200개씩 뽑아놓으면 대체로 거기 다 걸려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기서 질문한 내용이 내가 원래 자기 스스로가 이제 질문을 만들었던 것과 겹친다고 생각해서 대답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른데 내 질문에 맞춰서 대답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질문 의도는 그게 핀트를 못 맞추고. 아닌데 이거 물어본 거구나라고 순간적으로 약간 그쵸. 이제 판단을 잘못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예. 그 실수를 하지 않는 애들이 침착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그래서 떨어져요. 이거 되게 좀 이거 약간 이게 신기하네. 전사고입시가 이게 좀 그냥 약간 심리적인 접근도 필요하네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저 얼핏 생각나는 게
그 한때 이제 90년대 국민 영웅 박세리 선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 아버님도 또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야, 운동 선수는 그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위기에서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이제 어린이 박세리 선수의 골프를 연습시켰다. 뭐 이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이 침착함을 기르기 위해서 뭐 이제 뭐 공포의 집이나 뭐 유령의 집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면접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침착함을 위해서 일단 본인이 갖춰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이 더 많이 될수록 더 침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침착함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고 그게 멘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본다면 이 짧은 시기에도 어쨌든 저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나랑 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내가 만든 질문과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 침착함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까 말씀한 그것 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전사고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접이니까 면접장에서의 그 자기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으려면 그렇죠. 예, 그 어떤 멘탈적인 차분함과 침착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게 날아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굴려서 이걸 이제 대항을 하는 그게 결정적이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면접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전사고 가서 뭐 면접 갔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 했다는 거야. 뭐 선행도 하고 뭐 다 하고 뭐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예. 그게 그런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그 침착함이나 뭐 하여튼 멘탈적인으로 이렇게 견뎌내지 못한. 예.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고 이렇게 대처하지 못해서 예. 한마디 몇 마디 소리하고 나는 왜 떨어졌지? 이러고 있고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답 잘했대요. 내가 질문한 대로 연습한 대로 대답 잘했어요. 근데 대답 과정을 아니까 그러니까 연습한 대로만 대답했으면 떨어질 리가 없는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질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 진짜 면접이 진짜 중요하네요. 예. 아이 자체가 뭐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이렇게 실력도 당연히 베이스가 돼야 그렇죠. 되지만 현장에서 그 한 10몇 분 동안에 한 10몇 분 동안에 이걸 이제 쏟아내야 되니까 이건 말빨과는 좀 다르네. 말빨과는 좀 다르고 이건 어떻게 훈련해야 되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담력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이가 막 이렇게 호탕하게 될 수 있게 해야 되나? 좀 아무래도 결국은 사고의 깊이 얼마나 많이 깊게 생각해봤냐. 그래야지 그 침착성. 그런 면도 있네요. 그렇죠. 예, 자신감도 그럴 다시 수 있을 그 것 기반으로 나온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사고에서 떨어지는 놈들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뭐 하여튼 뭐 학원 수업도 다 챙겨 듣고 막 성실해. 그러니까 날라리 같은 애들은 빼고 빼고 나름 성실하게 다 할 건 하지만 좀 안 되는 또 안타까운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애들이 진짜 꽤 자주 있거든요. 당연하죠. 진짜 막 공부 진짜 잘해. 공부 선생님들이 봐도 얘는 진짜 막 되는데. 엄청 잘해. 이런 평가를 받는 애인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애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그런 애들이 보통 진짜 면접자에 가서 떠는 애들이에요. 아이고. 이건 정말 100%예요. 되게 공부도 잘하고 막 자기소개서도 막 되게 열심히 잘 썼고 연습도 다 했는데 맞아요. 저도 실전에서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말짱 꽝이구나. 저거는 뭐 자사고뿐만 아니라 뭐 영과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떠는 애들은 떨어진 거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거 스포츠 선수들이랑 똑같네. 실전에서 약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연습장에서 날아다녀도.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면서 본인이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그런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좀 사교육에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교육에 도움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교육에서 전사고 입시를 하는 경우에 보면 모의 면접을 여러 번 치르면서 애들한테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연습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면접이 중요하다가 보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심리적으로 떨어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완전 저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냥 이제 헛소리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막 버벅거리고 이래버리면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역량이 더 드러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이 딱 벌어지면서 조금 더 심해진 그렇겠네요. 것도 있는데 네. 뭐가 있냐면 물론 작년 재작년에 이제 면접 취소된 학교들도 있고 근데 면접에 들어갔을 때 그전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마스크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해봤어야 이게 호흡이 안 딸려요. 그렇죠. 네. 마스크 호흡이 그치, 딸리면 그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긴장이 돼요. 호흡이 딸리면 긴장이 되기 시작해서 네. 애들이 그걸 처음 겪어보면 마스크 쓰고 갑자기 막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막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호흡은 가빠오고 이러기 시작하면 머리에 있는 게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경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진행된 다음에 조금 더 힘들어진 학생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도 좀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서 좀 간단한 팁을 드린다면 저도 상담할 때 이게 얇은 마스크들 있잖아요. 얘는 100% 호흡 곤란을 야기합니다. 얇은 게요? 예, 얇은 마스크일까요? 오히려 단단하고 네. 단단하고 제대로 그 체결이 되는 것들. 예, 근데 그거는 이게 너무 막으면 힘들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을 막고 코를 막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뭐 팁이라면 팁이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고장을 끊을까 했는데 일단 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팁이었군요. 예. 그리고 시뮬레이션 정말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접이 워낙 중요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전사고 입시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개만 해볼게요. 이게 어쨌든 전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선행 보통 하잖아요. 진짜 네.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네. 뭐 중1 때부터든 2학년 때부터든 3학년 때부터든 선행을 하는데 이게 네. 월 비용이 월 비용이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수원수투 미적분까지 이제 학원 돌리고 과학도 한 2개 정도는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국어 영어는 놀 수 없잖아요. 예, 그럼 또 해야 되거든. 이게 그러면 학원비로 치면 대충 지금 추산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기 추산하고 싶지 선행 가격. 추산하고 싶지 않은데요. 대충 봐도 한 달에 한 200 안 들어가나요 이거? 예, 그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진짜 이건 최소 단위가 100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영어는 집에서 내가 가르치는 거야. 이미 망한 것 같은데. 영어는 집에서 내가 가르치거나 뭐 국어는 뭐 이렇게 좀 딴 걸로 하면서 수학과학에 다 때려 박았을 때가 거의 100이 넘는다고 봐야죠. 네. 보통 이제 수학 조금만 일주일에 3번만 해도 맞아요. 예, 뭐 그냥 7, 80 나가요. 예, 7, 80 나오고요. 예, 그리고 뭐 수학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교차로 해서 수원수투에 수상화도 같이 돌리고 미적 돌리고 뭐 그렇게 되면 수학 사교육비만 거의 100이 육박하는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고 또 국어 영어 안 할 수 없죠. 보통은 그렇긴 합니다. 네. 또 우리 아이 또 뭐 그 전인 교육을 위해서 뭐 체육 뭐 이런 것도 보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축구든 뭐든 하는 거의 애 뭐 음악 하고 싶다고 하면 또 뭐 하나 피아노 보내든 바이올린이든 뭐 하면 200이 그냥 훌쩍 넘습니다. 예, 이게 지금. 더 봐야죠. 예,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사실 사회 문제예요. 이게 이걸 제대로 이제 따라가려고 하면 네. 거의 뭐 이 정도의 돈이 들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그 이걸 선행할 수 있는 지역도 이제 제한돼 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도 몇 군데 안 되고. 예. 실제로 그냥 외대보고 합격자가 가장 많은 지역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지역 그냥 보면은 답은 그냥 나옵니다. 예. 어디입니까? 예, 강남 소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특수한 이제 사교육 시설을 활용하면 편하니까. 예, 뭐 그쪽에 잘 가르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워낙 접근성이 좋다가 보니까 수업도 많이 열리고 뭐 이제 우수한 선생님들도 많고 하다가 보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선행하기도 편하고 이런 환경이 됐는데 궁금한 게 이거를 최대한 싸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돈이 월 200으로 어디서 우리 애한테 애가 하나도 아니잖아 지금. 동생 있으면 또 왜 형만 보내줘 이런단 말이에요. 예. 최대한 싸게 이걸 오늘 방송 주제는 이거야. 예. 예, 최대한 싸게 최대한 싸게. 막아야 돼. 인터넷 강의를 정말 잘 활용하자. 이게 저는 예. 인강을 좀 주목은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이게 이제 중학교가 인강이 네. 나름 되게 탄탄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탄탄하게 돼 있고 요즘 EBS 인강도 꽤 좋은 거 꽤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등선행 그리고 과정할 것도. 예. 그 요즘 이제 대학
대입하시는 분들도 네. 중학생을 위한 뭐 예를 들면 이제 현우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중학생급 아이들을 위한 강의들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애 뭐 이렇게 우리 학원에 애 보낼 데도 없는데 뭐 수원스투 제대로 심화할 수 있는 선생님도 없는데 네. 뭐 이러실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강을 아이가 이제 그 커리큘럼대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네, 이게 힘이 저는 있으면, 되게 싸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이게. 대신에 애들이 좀 지루하다고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네. 나는 인강하고 안 맞아. 그때는 좀 매를 드시더라도 네. 아이고. 자, 이거는 저희 공식적 의견은 아니고요. 이제 적응을 좀 하자. 네. 가장 좋은 강의는 거기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라파에듀를 포함한 과외. 그것도 사실은 거의 뭐 비대면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직접적인 케어와 코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특히 지방일 경우에. 그래서 인강이 일단은 꽤 중학생이 들을 만한 인강들도 꽤 지금 많이 잘 돼 있는 고등학교 전형도 너무 좋죠. 좋아요. 그냥 사실 그냥 고등학교 거 바로 들어가도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중학생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강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지금 집안 저희 바깥 사람 소득 수준이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이런 걸 하길 좀 어렵다. 근데 이제 그래도 아이가 욕심이 좀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이제 인강 중심으로 진도를 스스로 좀 갈 수 있게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독서실 가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셔도 일단 가능은 하다. 꼭 무슨 대치동 와서 뭐 몇백만 원씩 쏟아붓지 않아도 가능은 하다고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다는 거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건 공통된 문제인데 특목고 자사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영재고가 이게 제일 심하잖아요. 상술로에 의해서 아예 안데레를 막 끌고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분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선생님. 학원상 그러니까 영재고 과학고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다르죠. 전사고 입시를 준비를 하는데 학원 상술에 의해서 준비하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사고 쪽에서의 입시는 사실 학원 상술도 어느 정도 있긴 있겠죠. 네. 근데 엄마의 바람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넣고 싶어. 애는 그렇게까지 나 별로 그렇게 전사고 막 절실하게 가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거기에 학원에서는 약간만 이렇게 약간만 푸시해주면 끝까지 가죠. 근데 선생님들은 대체로 아마 학원에서 이제 이 입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체로 얘가 합격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정도는 어느 정도 지나면 다 판가름이 나요. 그래요? 네,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끌어가는 원동력은 사실 엄마의 의지가 가장 커요. 현실적인 얘기네요. 현실적으로 어머님께서 이제 얘를 좀 이렇게 고입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싶은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애가 안 될 것 같아. 엄마는 계속 하고 싶어요. 애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보통 가장 좋은 건 애를 학교에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 학교에. 그 학교에 데리고 가요. 이제 설명회 같은 거 있잖아요. 설명회 같은데 이제 학생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죠. 근데 학교들이 대체로 자사고들이 학교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앞에서 선배들도 막 교복 딱 입고 서 있으면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 애들이 어느 정도의 의지가 생기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애의 의지를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사고를 또 뭐 이제 입시 시즌에 막 자소서 쓰고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하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거든요. 공부량이나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많고 막 약간 성실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되게 힘든 과정인데 막 그게 막 힘들어서 막 포기하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엄청 많아요. 많죠. 그래요? 그럼 전학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엄마들이 애를 꼬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를테면 외대부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체로 애들이 자사고를 가겠다 그러면 첫 번째 목표는 외대부고니까. 네네. 외대부고를 준비하고 있다가 뭐 애가 너무 힘들다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하기에 외대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낮추죠.
전사고 안에서 예, 전사고 다른 안에서. 옵션들이 예, 그렇죠. 있으니까. 외대부고가 안 된다. 조금 힘들겠다. 그러면 뭐 북일고. 그러면 김천고 이렇게 낮추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냥 이게 낮춰간다고 해서 뭐 학교 수준이 낮춰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어쨌든 경쟁률도 약간 경쟁률이나 떨어지고. 이런 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예, 거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약간 부담이 덜해지거든요. 근데 아동 학대 아닙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이거 얘네들 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좀 그냥 일찍 포기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걸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이건 뭐 이제 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아이는 되게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사실 의지도 없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의 의지로 막 가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과연 이득이냐? 근데 그 저는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결국 남더라. 뭐가 남아요? 공부한 게 남더라. 그때 개고생한 게 예, 개근한 게 남더라. 예. 사실은 뭐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 네네. 뭐 일부러 전략적으로 갔든 다른 학교를 전사고를 갔든 일반고를 갔든 네. 뭐 과학 준비했든 일부러 갔든 걔들이 이겨내는 힘은 그 어려운 경시 같은 거 하면서 만들어진 그 습관과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 그리고 그 어쨌든 좀 순서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영재고 안 되고 그다음에 과학고 안 되고 그래서 또 전사고 되는 친구들 그다음에 또 그리고 또 뭐 안 되고 일반고로 가는 친구들 저는 좀 케이스로 좀 보면은 가서 못하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그러니까 하여튼 예. 힘들게 했으면 네. 그게 언젠간 다시 이렇게 환원이 뭐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이게 뭐 더 좋은 결과. 저축이 돼 있는 거네. 예, 세봉지마저 실제로 이런 친구들 일반고 만약 전사고까지도 잘 안 됐어. 근데 일반고 갔어. 뭐 이런 친구들은 뭐 비슷한 친구들 보다도 오히려 뭐 얘네들 의대 가는 경우도 꽤 많이 봤고요. 전사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준비를 만약에 한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막판에 그냥 나 한번 써봐야겠어 그러고 써서 되는 경우 말고 네네네.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쵸. 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1학년 때부터 이제 아까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 생활을 한번 해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탐구의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고 해나가는 그 과정들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수시 준비를 할 때 세특을 꾸려나가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비슷하긴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중학교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고등학교 때 1학년 딱 들어가면 갑자기 뭐 하래 그래갖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전사고 입시를 치르고 간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힌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유리함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행하는 과정에서 뭐 쌓이는 것들도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소서나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가 사실 이제 나중에 그렇죠. 대입에도 연결성이 있긴 있습니다. 뭐 100% 다 연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있기 때문에 남는 게 없진 않고 보통 이제 전사고 학원에서 이렇게 꼬시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꼬셔요. 저 설명할 때도 그렇게 꼬셨거든요. 실패해도 남는 게 있습니다. 실패해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돈 들여서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이제 가성비가 조금 아쉽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도 분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상담하면 뭐 그냥 N 고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알고요. 하여튼 내가 봤을 때 전교생이 다 준비했던 애들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학교는 전교생이 뭐 영인 뭐 과학고 무슨 뭐 영재고 뭐 제가 뭐 어렸을 때 성남 어디 영재원 다녔고 뭐 어디 다녔고 다 전교생이야 사실상. 과장이고 한 절반 이상이 전반은 했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번 실패한 다음에 이제 잘 극복해서 이겨내는 애들도 있는데 일부 아이들이 이게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한번 좌절감을 맛본 다음에 약간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약간 틀어지기도 하고 뭐 그 부모님이 나한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아이가 이제 상처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엄청 괴로워하고 이런 애들 제가 종종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 케이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 기억이 과학고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항상 뻔한 스토리입니다. 3차 면접까지 가서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중학교 때 되게 힘들어했대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그렇죠. 거라 따라가는 거 힘들어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중3 겨울방학 때 애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 났다. 완전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N 고등학교를 갔으니 또 거기서도 내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또 다 5, 6등급이니까 애가 완전히 이제 간 거야.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완전히 바닥 수준이고 부모님과 이제 대화도 이제 끊기고 거의 2년 동안을 게임하면서 누워 계셨던 거예요. 아, 되게 안타까운 거기서 많이 일이죠. 들은 것 같은 얘기. 예, 고2 거의 겨울 방학 때쯤에 이제 저를 만나서 저는 제가 이제 원래는 치료를 하거든요. 예. 뭐 기치료, 뭐 영적 치료, 뭐 눈빛 치료, 예, 뭐 방언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치료는 해놨어요. 몇 번 봐서 치료를 해서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 나중에 가니까. 그래서 뭐 수능 모의고사도 뭐 1, 2등급으로 거의 다 이제 복구는 시켜놨는데 이제 이렇게 막 실패한 다음에 좀 힘들어하는 애들 본 적 없어요? 진짜 많아요. 너무 그래요? 너무 많죠. 뭐 진짜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나라 무너진 것 같이 다.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겪는 처음이에요, 실패예요. 처음이에요. 예, 처음 겪는 실패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망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망하는 어떤 댓글.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의 순서대로죠. 영재학교에 맞아, 떨어져. 예. 그다음 과학고에 떨어져. 그다음에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준비하다가 내려오죠 아이들이. 예. 아니 실제로 떨어지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떨어져요. 예. 영재고 준비해서 시험 치고 떨어졌고 자사고 과학고 준비해서 시험 치고 떨어졌고 이제 과학고 3 이제 발표 났잖아요. 그리고 예, 아직 최종은 아직 안 예, 됐어요. 이제 아마 올라갈 때쯤이면 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자사고 준비해서 또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고에서 1지망을 못 써요. 자사고 일단 준비하면. 그렇죠. 그런 문제도 좀 생기죠. 예, 예. 1지망은 못 쓰니까 거기서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 또. 그러니까 4번의 좌절을 겪는 거야 이게. 거의 사실상 삼수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입에서 한 번만 재수해도 네. 충격을 받는 경우가 사수, 많은데. 사순.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다 지원하다가 떨어져서 일반고에 가버리면 예. 진짜 멘탈이 맞아요. 바사삭 완전 부서져가지고 예, 의욕도 이제 네. 확 떨어지고. 계속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거. 아니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가 진짜로 얘들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자사고의 지원이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떨어지는 자사고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영재고 과학고가 떨어졌다. 근데 난 자사고를 가고 그래도 선발되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얘들은 외대부 같은 자사고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은. 예. 그래서 낮은 학교를 경쟁률 찾아서. 낮고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을 최대한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음. 되면 얘들의 자존감을 살리기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뭐 누구든지 이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 남는 게 있는 게 이제 우리 삶의 과정인데 이 지금 사교육 선행이 좀 과열돼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이 고등학교 입시도 이제 아이들은 이게 약간 대입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해는 못 하는데 그 고등학교 잠바가 또 막 이렇게 일종의 그 아이들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치, 예. 예, 그거 입고 딱 다니면 또 야, 진짜 죽이거든. 그렇잖아요. 일종의 자기 존재 증명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 그것도 아이들 안에서도 좀 우러러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막 몰입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잘 되면 정말 잘 좋은데. 그렇죠. 예, 잘 되면 참 좋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군데 떨어진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뭐 가서도 내신이 바닥 수준이 되면 좀 멘탈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저는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들의 어떤 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되게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애들이 저는 아까 우울증 오는 시작이 요거기도 해요. 아이들이 제가 많이 봤을 때 우울증 고1, 고2 때 이제 본 아이들 중에 상당수의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요 테크트리, 예, 특히 교육 특구 지역에서 뭐 준비하다가 안 돼서 이제 또 일반고 갔는데 내신도 안 좋아. 그럼 이제 확 죽거든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예. 그리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좀 이렇게 좀 빼줘야 될 것 같아. 너 이거 그냥 떨어져도 돼. 괜찮아. 맞아요. 이거 다 운이야. 실제로 운이 많이 작용하는 그렇죠. 하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쭉 보니까 전사고 입시도 당일 너무 많이 결정되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운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날 어떤 질문 나오냐. 맞습니다. 그날 내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애들한테 야 이거 운이야.
다 운이야. 괜찮아. 엄마 그럼 나 이거 왜 해야 돼? 자, 이 운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는 게 있어. 조금만 참아봐. 가면 좋잖아. 또 아님 말고 차라리 아님 말고 느낌으로 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지도를 해야지. 꼭 이걸 야 투자한 어머님 또 투자한 거 뽑으려고 하잖아. 맞아. 또 이제 투자 대비 회수 개념으로 자꾸 해서 막 압박을 너무 하시거나 이러면 아이들도 되게 고통스럽고 잘 안 됐을 경우에 좀 큰일 나는 경우를 저희가 되게 많이 봐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마지막으로 꺼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고 이제 곧 시작이거든요. 뭐 입시를 시작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사고 입시 지금 막 하고 싶어하는 이제 뭐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기 뭐 학생들 고생 많이 했고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결국 대입이 목적이잖아요. 네. 1차적인 목적 대입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아이들 좀 마음 편하게 뭐 좀 전에 우리 한희 쌤 말씀하신 대로 네. 예, 운이다. 떨어져도 운이다. 예. 그래서 좀 애들 그 심기 관리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게 좀 제법 많을 거예요. 본인들 불안하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특히 열심히 달려온 애들 예, 그런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지금은 좀 많이 좀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맥북을 사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이폰 최신폰. 아이폰 최신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딜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세훈 선생님. 뭐 전사고 입시라고 뭐 사실 특별할 것도 없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정이잖아요. 과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학생의 의지가 있다면 하고 의지가 없다면 하지 마라.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전사고 떨어졌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전 지금도 전사고 떨어졌다가 지금 서울대 간 학생 3명이 생각나거든요. 예. 예. 저도 의대 가는 어떻게- 사람 많이 어떻게 생각합니다. 가- 외대 보고 시험 떨어지고 네. 서울대 의대, 서울대 정외과, 서울대 고비과 이렇게 3명이 어떻게 지금 갔어요? 생각이 나는데 그냥 일반고 가서 갔어요. 네, 일반고 가서 그냥 갔어요. 네. 뭐야? 그러니까 전사고가 필수 과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몇몇 전사고는 수시 실적이 겉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예. 야 쟤네들 되게 아깝다. 그거는 제가 약간 오래 지나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음. 그러니까 더 가야 되는 아이들인데 실력으로 보면 더 가야 되는 맞아요. 아이들인데 맞아요. 저 학교에서 가갖고 내신 경쟁에서 쳐져서 결국에는 수시 2학년 때까지 막 고생하면서 하다가 또 정시로 밀려서 뭐 이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꼭 이거 간다고 또 입시에 무조건 유리하거나 그런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사고 입시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오늘 방송이 이제 되게 알찬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고입 관련돼서도 저희가 뭐 컨텐츠를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은 이제 너도 나도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입시가 사실 정보 찾기가 뭐 딱히 없어요. 예. 뭐 특정 지역 카페에 가야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두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 명 대기하고 계십니다. 영과고 전문가도 지금 하고 있고 외국 국제고도 약간 꾸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전문가분도 함께 모셔서 계속 연속해서 방송을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단 이세훈 선생님 그리고 손영식 선생님 감사드리고 소감 한 말씩 하시죠. 뭐 할 말 없어요? 소감? 목이 아파서. 예, 알겠습니다. 목이 아프다. 네. 이세훈 선생님 첫 방송인데 저희들과 그렇죠. 뭐 저는 재밌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재밌었답니다. 라틴어 번역은 계속 하세요? 예, 번역 계속 하고 있어요. 제 책이 2권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얘기해도 어차피 안 팔려요. 잘릴 것 같은데 어차피 아무도 안 사실 거예요. 산 분들이 후회하더라고요. 예, 2권인데요. 철학의 위안이란 책하고 철학자의 위로.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안 읽으셔. 자, 알겠습니다. 철학을 위한 철학자의 위로. 예. 위로를 위한 책들입니다. 두 책을 읽으면 위로가 딱히 되진 않는다.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